우리 원래 췌장에는 그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세포들이 있어요. 췌장이 인슐린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서 그 인슐린이 네. 이제 이렇게 신사임당님의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네. 해요. 네. 이 당을 혈관 안으로 세포 안으로 넣어서 쓸 수 있게. 네. 근데 이제 맨날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걸 드신다. 제가 그쵸. 그래 바빠가지고 한동안 그랬었어요. 그렇죠. 음료수를 드신다. 그러면은 혈당이 확 올라가요. 혈당이 확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췌장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네. 췌장이 그걸 처음에 보상을 해요. 이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네.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요. 네. 그런데 마신 음료수는 또 내장 지방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인슐린이 있어도 이런 근육으로 당을 집어 넣게 하는 게 더 원활하지 않게 돼요. 근육에 지방이 쌓여버리면은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어. 근데 옛날에는 인슐린 하나면 됐는데 네. 이제는 같은 혈당을 없애려고 해도 두 개가 필요한 상황이 돼요. 이게 배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근데 계속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면은 췌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슐린 효과는 더 떨어져요. 네. 그러면 인슐린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효율성이 진짜. 떨어져요. 네. 그렇죠. 그러면 또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췌장이 지쳐버려요. 네. 우리 몸은 지치거든요. 결국 우리 100m 달리기 지치죠. 하라고 100m 끝에서 사실 100m 더 달려야 돼. 이러면은 지치잖아요. 맥 빠지잖아요. 네. 췌장이 지치는 순간이 와요. 그때부터 혈당이 확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췌장이 과도하게 노력을 하고 있을 때는 몰라요. 자기가 이렇게 몸에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게 있다는 걸. 그래서 지금 자기 막 배 나오시고 이렇게 막 음료수 마시고 해도 뭐 30, 40대 나 혈당 괜찮은데 하시는 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췌장이 굉장히 과도하게 일을 하면서 그걸 보상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습관을 50대, 60대 계속 유지한다? 네. 원래 우리 나이가 들면은 기능이 떨어져요. 우리 몸의 기능은. 근데 이 췌장이 언제까지 그렇게 100m 달리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 떨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 되면 갑자기 혈당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 췌장의 그런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생활 습관을 갖자. 이게 좀 제가 이제 원하는 바죠. 그러니까 췌장이 하는 역할은 그 역할 중에 그쵸. 인슐린이라는 거를 만드는 게 있는데 이 인슐린이라는 게 당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바꿔주는 건데. 맞아요. 이게 하나 가지고 하다가 안 돼. 두 개. 당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해도 안 돼. 계속 두 개로 하고 그럼 안 돼. 그러면은 이제 당이 훅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당이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다가 모세혈관부터 막히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당뇨병 그 약이나 이런 거는 그거를 넣어주는 건가요? 췌장의 역할을 해주는 그 인슐린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이 조금 더 초기에 조금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약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잘 쓰도록 인슐린 민감도를 올려주는 약도 있어요. 민감성을 올려주는 약도 있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그 결국 혈관에 있는 혈당이 문제잖아요. 이 혈당을 소변으로 배설시켜 버리게 하는 약도 있어요. 혈관에 이게 남아 있는 당들을 하루에 콜라 한 캔 정도의 그 당분의 양을 해가지고 소변으로 배설해 버리면은 췌장이 할 일이 좀 줄어들죠. 이렇게 좀 굉장히 다양한 기전의 약들이 있어요. 췌장을 좀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췌장을 좀 쉬게 해주거나 췌장의 기능을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안 먹으면 될 걸. 그렇죠. 그 음료수를 안 드셨으면 됐어요. 그랬으면은 췌장이 널널하게 일을 저 하면서 당뇨는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알죠. 제가 알죠. 아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팬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바쁘니까. 맞아요. 그리고 피곤하면 음료수 같은 거 먹어버리면 약간 그 포션 같이. 맞아요. 딱 할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하식스 이런 거. 기가 막히죠. 근데 그런 거가 그런 게 췌장한테 직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당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차라리 커피를 드시면은 그렇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보통 단맛을 내기 위한 당분까지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더 안 좋아요, 사실. 차라리 커피를 먹어라. 차라리. 그것도 뭐 이렇게 추천드리는 수는 없는데. 커피 먹다가 또 불면증 와가지고 제가 정신과 선생님한테 밤에 안 자는 거. 근데 잠을 안 자면 사람이
저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약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안 좋죠. 여러 가지로. 네. 그래가지고 또 12시 땡 하면 잘 수 있도록. 그래서 커피도 줄여야 되고 당도 줄여야 되고 일단 그 수면에 대한 이야기 이 전 영상에 있습니다. 네네네.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당이 가게 되는 건데 췌장이 힘들어서. 네네. 그럼 일단 안 먹어야 되네요. 그거를. 그런 것만 안 당을. 드시면 돼요. 단 음료수, 설탕 이것만 피하셔도 돼요. 달고나 이런 거 안 되겠네요. 아, 요새 달고나 너무 유행이어가지고. 네네네. 달고나 위험하네요. 위험하죠. 달고나 위험합니다. 아, 네. 단 음식. 네네. 그럼 뭘 먹어야 돼요?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냥 골고루 다 드시라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못 먹을 게 뭐 하나가 딱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정말 그런 단 음료수만 피하신다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뭐 밥 반찬이나 네. 뭐 식사나 이런 것들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물론 본인 몸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네. 내가 당뇨병이다 그러면은 조금 더 먹는 음식들에서 설탕을 좀 제한하는 게 좋죠. 네. 탄수화물 조금 줄이고. 근데 내가 지금 건강하다. 그렇게 뭐 당뇨병 진단까지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일상에서 그 단 음료수만 차나 물, 뭐 아메리카노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음료수만 바꿔도. 음료수만 바꿔도 돼요. 차라리 탄산수를 콜라 대신 탄산수를 먹는 거죠. 아,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콜라 대신 탄산수 먹는 거 훌륭합니까? 훌륭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 그 냉장고에 일단 콜라 다 버려주시고 탄산수로 바꿔주세요. 네네. 훌륭합니다. 진짜. 네. 진짜. 네. 그렇구나. 근데 이게 안 먹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네. 공복혈당이라는 거는 안 먹어도 혈당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공복혈당은 앞서 말한 대로 간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그 기본 혈당 레벨이 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내 몸에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좀 생긴 단계일 수도 있어요. 좀 지방간이 있거나 내장 지방이 있어가지고 내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뭔가 얘네가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당이 잘 이렇게 제거가 안 되는 상태일 수가 있어서 혹시 자기가 복부비만 같은 게 있다. 아, 저요. 네, 그러면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콜라 같은 거 좀 줄이시고 최대한 이제 이 내장 지방을 좀 빼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전 나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나이 들면은 기본적으로 몸에 좀 대사가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먹는 거는 옛날처럼 우리가 뭐 사냥의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먹는 걸 줄이지 않잖아요. 점점 더 뭐 먹을 건 더 많아지고 사실 우리가 더 여유가 있고 그쵸. 그렇게 되니까 배달만 시키면 되고. 네, 지금 뭐 배달시킨 음식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뭐 떨어지는 대사만큼 활동도 점점 줄어드는데 먹는 걸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장 지방이 찌게 돼요. 행동량을 늘리던지 그쵸. 먹는 양을 줄이던지 뭐 그렇게 해야겠네요. 먹는 것도 조금만 덜 단 것들, 덜 단 거. 좋은 단백질이랑 이제 좀 좋은 지방이 있는 그런 음식들, 좀 그런 걸 찾으시면 돼요. 시럽 같은 거 좀 빼고. 소스 같은 거. 소스가 주로 이제 설탕이 많아서 안 좋죠. 맞죠. 그거 설탕을 하고 막 몇 번씩 저어가지고 이제 그 압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케첩 같은 것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절대 과하게 바꾸라고 이야기 안 해요, 사람들한테. 왜냐면은 그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저를 통해서도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내 생활을 확 바꾼다는 게 어렵죠. 당뇨병이 이렇게 증상이 있는 병도 아니어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은 포인트 하나를 진짜로 바꾸는 게 10년 뒤에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이 됩니다. 그럼 과일 같은 거는 어때요? 달잖아요. 달죠. 그 과일 같은 경우도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이제 과일은 근데 그 자체가 또 가지고 있는 좋은 유익한 성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가 과일에서도 혈당을 조금 더 올리는 게 있고 덜 올리는 게 있긴 해요. 기본적으로 좀 과육이 부드러운 애들. 부드럽다면 뭐 아주 말랑말랑한 뭐 복숭아라든지 뭐 망고라든지 바나나. 뭐 수박 이렇게 과육이 부드럽고 단 애들은 아무래도 혈당을 좀 많이 올리고 홍시 이런 거. 홍시 기가 막히죠. 가을 되면은 홍시 드시고 혈당 올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철이 있어요. 철이. 그렇고 꽃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좀 과육이 단단한 뭐 사과라든지 단단한 키위라든지. 물숭아보다 딱숭아가 낫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물렁물렁한 것은 섬유질이 좀 더 이제 말캉말캉 해가지고 흡수가 빨라서 그래요. 네네. 그래서 섬유질이 좀 더 촘촘하고 단단한 것들이 네. 흡수가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좀 혈당을 적게 올리는데 기본적으로 과일은 저희가 근데 다른 다양한 색깔의 과일을 먹으면 너무 좋아요. 네네.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이라 하더라도 그냥 성인 주먹 반토막 정도 한 번에 네. 먹는 양 자체를 좀 줄이는 게 네. 좋다. 어떤 특정 과일만 하는 것보다. 예. 근데 한 자리에서 홍시를 뭐 6, 7개씩 드신다거나 그래서 나는 그럴 뭐 수 있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고 홍시밖에 안 먹었는데 네. 혈당이 높아요. 홍시를 6개, 7개 드셨으니까. 예,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네. 그리고 뭐 당뇨병이 없으시다면은 다른 간식거리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요즘 사회에 초콜릿? 마카롱, 초콜릿, 뭐 네. 케이크 이런 네. 거 엄청 많잖아요. 네. 과자 이런 것들을 과일로 바꾸는 거는 유익한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거보단 과일이 낫다. 그렇죠. 항상 그걸 먹느니. 세상은 항상 차악과 예. 예, 더 치마 나게 싸움이기 때문에 예, 과일이 훨씬 좋다. 그걸 최악은 피하자. 네. 완전 뭐 진짜 당 그 자체.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이건 당이다. 마카롱 보면 느낌 오잖아요. 그게 당이잖아요. 네, 예. 그쵸. 예, 그런 것들. 예. 그거는 일단은 피하고 예. 그거에서 과일로 바꾸는 거는 괜찮다. 다 좋죠. 훌륭합니다. 좋다. 훌륭합니다. 이거를 대체해서 네네. 예를 들어 뭐 뻥튀기 이런 거는 어떨까요? 뻥튀기는 비교적 그래도 칼로리가 낮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먹는 양에 따라 다른데 뻥튀기 자체는 이게 거의 단당류라 생각되기 때문에 혈당을 좀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 그걸로는 많이 먹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네, 입이 아파. 여기 찢어 쓰려서 못 먹잖아요. 네, 뭐 한 번씩 드시는 걸. 이천장 까질 정도로 못 먹잖아요. 그쵸. 네. 그니까 그거는 그래도. 네. 네. 그 뻥튀기는 쌀 요만큼이 이만해지니까. 그니까. 네. 네. 그래서 비교적 괜찮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저 그거 이렇게 넓은 원판형 뻥튀기 있잖아요. 네. 그거 이렇게 살살 녹이면서 이렇게 먹으면 모양 만들어서 어렸을 때 많이 했었는데.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가장 베스트한 간식. 베스트한 간식이요? 네. 사실 과일도 좋고요. 네. 좀 단백질이랑 이런 단백질. 네, 그러니까 뭐 하나를 추천하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플레인 요거트에 아몬드 같은 거 넣어서 먹어요. 플레인 요거트. 네. 플레인 요거트도 달잖아요. 근데 플레인은 중에 보면은 당류가 굉장히 좀 적은 것들이 있어요. 단백질 함량은 높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네. 다이어트 식품이나 이런 걸로 또 네. 나온 것도 있고. 그런 게 사실 우리 몸에 굉장히 이로운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몬드 같은 걸 넣어 먹으면은 아몬드에 또 좋은 이런 뭐 미량 영양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칼로리도 높고. 네. 칼로리는 우리 뭐라고 하지? 그 배부름, 포만감도 네네.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같이 먹으면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도 같이 먹을 수 있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배가 별로 안 고파요. 네. 저는 거의 끼니를 그렇게 때울 때도 있어요. 좀 급할 때는. 네. 플레인 요거트와 아몬드. 네네. 그 베스트한 간식이다. 저는 추천드립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간식이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과일, 네. 아까 말했던 네. 당류, 네네. 그다음에 과일, 네네. 그다음에 플레인 요거트와 아몬드 이게 네네. 있다면 가장 베스트한 선택은 플레인 요거트와 아몬드. 네. 왜냐면 이게 포만감이 오래가서 다른 걸 안 먹게 될 거예요. 이런 걸 콩 구운 거 어때요? 그것도 괜찮아요. 저 네.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먹었었는데. 그것도 이게 네. 생각보다 포만감이 오래가고 네. 콩에 또 단백질이랑 좋은 이런 미량 영양소가 되게 많아요. 저희 아기 때, 저 초등학교 때 집에서 과자 대신 그런 거 줬었어요. 훌륭하시네요, 부모님. 그런 거 구황작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게 몸에 더 좋은 걸 지금 사람들이 찾아 먹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간식? 네네네. 그런 간식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좋아요. 네. 네. 그런 걸 또 이게 좋아하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애들한테는 좀 이제 그런 것들 주고 있습니다. 네. 그거 우리 집 가서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네. 그런 게 기가 막히죠, 사실. 그래요? 네. 입 심심하지 않고. 네. 그러면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하니까. 네네네. 당뇨가 없더라도 이런 식습관을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좋아요. 네. 그냥 그게 그냥 건강한 식습관인데 딱히 그렇게 괴로운 식습관이 아니거든요, 사실. 네네. 그래서 저도 하고 있고 그냥 이런 음식들이 맛있어요. 네. 먹으면은 맛있고 자극적이지 않고 네. 그리고 정말
나이 들수록 좋습니다. 이런 식습관을 가지면 결국엔 암도 줄어들고요. 네. 아, 이거를 하면은 암도 줄어요? 왜냐면 비만 같은 것들이 네. 비만이나 고혈당 이런 게 암을 유발해요. 아. 네. 탄 거 먹으면 암 걸린다 그러네.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탄 것도 이런 위나 이런 데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비만, 고혈당 이런 거는 좀 전신염증이랑 관련이 있어요. 전신염증. 네, 전신염증 반응이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네네. 이게 몸에 그렇게 염증이 있으면은 세포들이나 이런 손상을 받아요. 몸에 염증이라는 거, 우리가 염증이라는 거 이런 거 예를 들어 빨갛게 째지고 되는, 이러면은 그쵸. 여기 이렇게 그게 그 어떤 염증 세포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비만하게 되면은 사람이 앞서 말한 대로 이 지방을 원래는 우리 피하에만 저장을 해야 돼요. 이게 네. 원래 지방 창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원래 기름 창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기름 창고가 다 차요. 비만하신 분들은. 네. 그러면 이 기름을 원래는 저장하지 않아야 될 곳에 저장을 하게 돼요. 임시 창고. 네. 그런 게 내장 지방 같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피하 지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내장 지방만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좀 그거는 체질인데 그러니까 피하 지방이 오히려 살이 찌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대사적으로는 더 건강해요. 아. 이게 옛날에 굉장히 재밌었던 실험이 있어요. 네. 이 피하 지방 이게 대체 이게 쓸모가 뭐지? 사람 뚱뚱해 보이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쥐한테 피하 지방을 한번 다 걷어버렸어요. 네. 쥐는 그거 해볼 수 있으니까. 네. 그랬더니 피하 지방을 쓰면 겁나 늘씬하잖아요, 쥐가. 네. 그랬는데 애는 조금만 먹어도 네. 대사적으로 너무 안 좋은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걔네가 먹으면은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을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네. 내장에 쌓이고 근육에 쌓이고 심장에 쌓이고 간에 쌓이고 이래가지고 너무 빠르게 그런 대사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하라는 게 이게 기름 창고구나.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좀 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네네. 우선적으로 찌는 사람들이. 네네. 그런 사람들은 좀 쪄도 오히려 좀 건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타입이라는 게 이제 피하에 들어가서 금방금방 보이는 분들. 네, 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비만에 대해서 본인의 역치가 높은 거죠. 네. 근데 이런데 진짜 안 쌓이고 배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맞아요. 저. 네. 이게 좀 대사적으로 좀 불리해요. 네. 저 대사증후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리하신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그래도 100살까지 건강히 살아야 되니까 네.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셔야죠. 저기 누구야 이낙준 선생님도 걔도 좀 불리하게 약간 태어났어요. 대사적으로. 네, 걔도 보면 다리 얇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때 나와서 얘기하셨는데 고지혈증 있으시죠? 맞아요. 약 먹어요. 네. 제가 처방해줬었어요.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네네. 제가 그때 딱 듣고 맞아. 이게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맞아요. 네. 네. 보기에는 말라 보이는데 저 사실은 배 이렇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맞아요. 내장 지방이 막 껴있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럼 내장 지방 빼는 방법 있을까요? 이게 참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배 탈털이 막 이런 거 하면 빠질 것 같나? 아니. 이거 이렇게 흔드는 거. 이거 털털이 해봤자 네. 기분은 좋죠. 네. 기분 좋으면 하셔도 됩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대로 단당류가 이렇게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고 이렇게 네네.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체중을 기본적으로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체중을 빼되 네. 이게 결국에 이런 지방이나 이런 것들 태우는 게 근육이에요. 네. 근육이어서 하체 운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런 배를 빼야 되는데 하체 운동을 해야 돼요. 네, 먹는 걸 조절하시면서 왜냐면은 이왕 내가 지방을 태울 공장을 세울 거야. 네. 그러면 크게 만들어야죠. 뭐 이런 데 있는 조그마한 공장 백날 돌려봤자 네. 여기에 지금 우리 하체, 우리 몸의 근육의 절반 이상이 있는데 허벅지에만 한 40% 정도 근육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위랑 두께는 비슷한데 위에는 내장이나 뭐 이런 게 차 있는데 네. 얘는 그냥 살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얘네를 활발하게 공장을 돌려줘야 이 기름 다 갖다 쓰는 거죠. 네. 큰 공장을 돌리자. 이왕이면. 네, 그런 의미에서 하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실제로 하체 운동을 잘 해주셔야 나이 들수록 우리가 뼈가 약해져요. 기본적으로. 뼈가 약해지는데 그러면 골다공증 인구도 여성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네. 넘어져서 부러진다. 치명적일 수 있어요. 네네. 그럼 제일 좋은 게 뭐냐? 물론 골다공증 있으면 치료해야겠지만 안 넘어지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하체를 하다 보면은 코어랑 하체가 좋으면은 네. 사람이 안 넘어져요. 나이 들어서.
안 넘어지면 이게 본인은 이게 확률적이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네. 그 한 번 넘어지면은 정말 그 생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골절을 그냥 모르고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젊었을 때 한 3, 40대부터는 우리가 하체 운동을 좀 신경을 쓰자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내일부터는 의자 없이 일해야겠다. 1시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아니, 이거 있잖아요. 어릴 때 벌 받는 거. 투명 의자. 투명 의자 1시간 할 수 있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이거 다 태웁니다. 이거 투명 의자. 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네. 반복 운동이 아니라 그렇게 멈춰서 하는 투명 의자 같은 경우는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그쵸, 운동도 그것도 엄청 아프잖아요. 나 알배고 그쵸, 다음날 그쵸. 잘 못 걷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내장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유산소랑 이제 그런 근력 운동, 이거 좀 약간 근력 운동, 무산소 운동 쪽으로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네. 무산소 운동은 처음에 할 때는 우리 몸에 있는 당분을 엄청 태워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근육을 키우기 때문에 네. 길게 봤을 때는 이렇게 내장 지방을 태우는 효과도 있어요. 막 운동할 때는 유산소가 더 태우기 좋아요. 네. 강하지 않은 강도로 해가지고 긴 시간을 해주는 게 네. 이 지방을 태우는 데 좋지만 아니, 왜냐면은 제가 이 얘기를 여쭤본 게 그 회사에서 내가 회사원이에요. 회사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일단 8시간이 있는데 그 8시간 동안 의자에서 딱 내가 할 수 있을 때 3cm만 딱 띄워서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다가 힘들면 앉고 이 정도만 해도 만약에 이거를 계속해서 매일 한다면 운동 효과는 있죠. 아, 있어요? 네, 이게 우리도 궁금해가지고 네. 운동을 나눠서 하는 거랑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거랑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네. 나눠서 해도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정말 이야기해 주신 대로 생각날 네. 때마다 이렇게 내가 조금씩 더 내 근육에 힘을 주는 정도라도 네. 한다면은 그건 효과가 있어요. 쌓인다면은.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네, 낫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방금 얘기를 듣다가 그 큰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허벅지 힘들려면 일단은 요렇게 네네. 하면은 이게 그쵸, 힘들잖아요. 엄청 딱 봐도. 네. 집중력은 떨어지겠네요. 네, 떨어져요. 약간. 집중력은 네네.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네네. 선생님이 애를 졸고 이러면은 공기의자 시키잖아요. 그쵸. 네.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네, 했던 게 아닌가. 뭐 한다면 그런 거 출퇴근할 때 7, 8층 정도 이제 걸어서 올라가고 이런 것들. 그런 생활 속에서 그렇게 네. 활동 그 대사량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빨빨거리면서 정말 돌아다니는 사람들. 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더 살도 안 찌고 보면 더 건강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돌아다니는 거는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출퇴근할 때 서서 오고 자리 양보하고. 또 이게 말하니까 재밌는 연구가 하나 떠올랐는데 운동을 굉장히 빡세게 시킨 두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이 B군은 운동을 거기서 2배를 더 시켜봤어요. 빡세게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시켜봤어. 얘네 그럼 살이 훨씬 더 빠지겠지? 그러니까 이 A그룹은 빡세게 일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자기 삶을 살아갔어요. 활동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 B군은 너무 빡세게 운동을 해버리니까 일상 속에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지쳐가지고 삶에서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게 빡세게 운동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절대 적다고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의식적으로 지하철 타고 걷고 하는 거 너무 좋아요. 한정거장 전에 내려가지고 걸어가고. 그거 정말 말이 쉽지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날씨 좋을 때 이렇게 밖에 걸어주시는 거는 좋죠. 진짜 어렵네요. 사실은 어렵죠. 사실은 어려워요. 그걸 의식적으로 맞습니다. 내가 생활 그 활동량을 유지한다는 거는 진짜 어렵죠. 맞아요. 왜냐면 본능적으로 안 움직이고 싶은데 사람이. 그러니까 누워있고 싶고 저만 해도 그래요. 차라리 그냥 1시간 딱 시간 내가지고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더 쉬워요. 마음가짐이 그럴 수 있겠네요. 생활은 편안하게 하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 너무 많이 하면 운동하고 나면 하루 동안 피곤하고 오히려 더 뭐라 그러지? 저도 알아요. 그런 느낌?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진짜 당연히 운동하면은 젖산이 쌓여요 우리 몸에. 그러면 당연히 다음날 근육통도 심하고 더 기운이 없는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라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일정량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줘야 사실 이게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뼈도 계속 땅을 딛고 걷는 게 이 우리
허벅지 뼈나 이런 데 다 스트레스예요. 근육이 몸이 누르니까. 네네. 근데 이게 없어지면은 굉장히 약해지고 근육이 다 빠져요. 아, 스트레스가 없으면 맞아. 우주 비행사들 네. 무중력에 있다가 오면 꽃다발도 못 든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한테 그 극복에 나갈 수 있다면은 더 네네. 도움이 되고 더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한 다음 날 받는 그 스트레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반복해 나가면서 그거를 더 그 위를 뚫고 나가는 과정이 사실 건강한 내 육체를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하루를 다 중요한 일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그것도 좋죠. 네, 너무 빡세게 하면 이제 하기 싫으니까. 네. 네, 그런 걸 잘 할 일 다 배분해서. 하고. 네. 근데 할 일 다 하고 하려면 또 피곤해서 운동 가기 싫고. 밤 11시 되죠. 네.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동 같은 경우 네. 얼마나 하세요? 선생님 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하시는 것 같은데 몸이 좋으시고. 저요? 아니요, 저 뭐 좋진 않은데 원래는 농구 좋아해가지고 바지도 딱 끼게 이렇게. 원래 더 풀렁풀렁 했었는데 좀 끼네요. 네. 네, 근데 원래는 저도 이제 농구 같은 거 주말에 하고 네. 헬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제 보통 의사들이 말하는 게 미니멈 일주일에 150분은 해라. 네. 일주일에 150분. 네, 미니멈. 네. 30분씩 5일 해도 되고, 네. 그렇게 싫으면은 좀 몰아서 해도 되는데, 이 정도는 해라. 네.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운동과 운동이 한 이틀은 안 넘게 해라. 운동에 의한 그 이로운 대사적인 작용이 한 이틀 이상은 되니까,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정말 그거는 개인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주시면 돼. 운동을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좋아하시는 거 찾아가지고 그거 네. 하시라고. 괴로운 거 하지 말고 좋아하시는 거 찾으라고. 선생님은 주말에 운동도 하시고 농구도 하고 그런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이렇게 공부도 잘하시고 뭐 어릴 때 어떻게 잘하신 거예요? 목포에서 그게 되게 궁금한데. 목포에서 네네. 목포에서 그냥 뭐 평범하게 삼남이 아니구나. 저희 남동생이랑 누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자랐죠. 누가 시켜서 막 공부 같은 거 막 어떻게 하셨어요? 어렸을 때요? 네. 어렸을 때 사실 글쎄요. 하기 싫잖아요. 그런 거는 못 느끼셨어요? 저는 이게 누가 저한테 이렇게 사실 터치하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사춘기 때. 그래서 공부는 그냥 줄곧 잘했던 것 같은데 원래 엄청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때 제가 한글을 아파가지고 네. 천식이 천식이 있어서 한글을 못 떼고 초등학교를 들어갔다가 들어가서 이제 남아서 이제 맞춤법 그런 거 네. 받아쓰기 시험 보고 그랬었는데 그냥 뭐 적당히 했죠. 근데 네.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스타가 나왔어요. 스타크래프트.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80년대생이시구나. 네, 84년생입니다. 저보다 형이시네요. 그래요? 네. 근데 외모나 이 피부 상태나 이런 게 굉장히 전 저보다 어리신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저희 연배라고 알고는 있었거든요. 네. 저랑 비슷한 네. 연배인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스타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네. 막 그래서 이 뭔가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저에 대한 그런 거 좀 줄이고 싶었어요. 어린 마음에 만화책도 좋아하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그 니즈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선생님과 부모님의 니즈를 채워줘야 되니까. 네. 근데 어렸을 때 보니까 그게 그때는 그냥 학업 성적이더라고요. 네. 이거를 내가 이 정도 해주면은 원한다면 내가 주겠다. 네.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 있어서는 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 부모님도 혹시 의사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저희 아버님은 호텔 경영하시고 네. 어머님은 집에 계셨고요. 네. 뭔가 그게 되게 궁금해가지고 저희 애는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6살이거든요. 와, 벌써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나는 학교를 안 다니고 싶어. 와, 대단하다. 뭐가요? 제가 그래서 왜 이랬더니까 자기는 어린이집이나 영어 유치원을 보내봤거든요. 네네네. 공부를 하는 게 싫대요. 저는 뭐 모든 도전을 응원합니다, 항상.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애가 원하는 게 멋있게 살겠죠. 그냥 어떻게든 살겠지. 멋있게 살 것 같아요. 재밌게. 네, 하여튼. 네. 그러면은 이제 당뇨라는 게 완치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네. 그럼 당뇨라는 거는 엔딩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잘 관리하면은 그냥 계속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완치의 개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당뇨 처음에 진단되셨다가 약 안 드시고 네. 좋아져가지고 네. 약 안 드시고 평생 그렇게 사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떤 완치라고 할 것이냐. 뭐 감기 같은 거는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없어지면 완치지만 네. 사실 이 당뇨병이란 건 생활병이거든요. 네. 내 몸의 어떤 체질이 좀 바뀌는 거고. 그래서 살을 빼고 네. 정말 먹는 걸 바꾸면은 좋아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거를 못 해요. 네. 대부분은 먹던 걸 똑같이 먹게 되고 네. 생활 습관을 똑같이 유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생활 습관 못 바꾸고 이렇게 음식 못 바꾸신 분들은 정말 빨리 합병증 생겨서 돌아가셨었죠. 네. 근데 이제는 현대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생활 습관 못 바꾸더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당뇨병 없는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하자 해가지고 나온 게 사실 당뇨병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서 수치들을 잘 하면은 거의 당뇨병 없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약을 계속 먹어야 되니까 당뇨병은 완치가 잘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네. 그래서 절대 뭐 약이나 이런 게 뭐 나쁜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또 네네네.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네네. 당뇨병 얘기가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네. 재밌었고 그리고 네네. 생활 습관을 내가 원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너무 네. 그러니까 맞아. 생활 습관을 내가 원한 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 진짜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지.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엔 신사임당님도 바꾸실 겁니다. 저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바꾸실 겁니다. 음료수 그거 바꾸셔가지고. 음료수는 네. 사실 습관은 못 바꾸고 저희 트레비로 좀 대체를 했어요. 그것만 해도 네. 바꾸신 거예요. 사는 거를 그냥 바꾼 거죠. 종류를 나를 못 바꾸니까 그걸 바꿔. 그거를. 근데 그게 네. 행동 치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네, 나한테 노출되는 것들을 바꾸는 것 의식적으로. 네.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콜라가 아니라 트레비. 네. 이것도 신사임당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거를 생활 습관을. 네. 그래서 그거 저희 유림 씨가 바꿔줬는데. 네, 제가 그래도 바꾼 거 아니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유림님 맞죠? 네, 저기 계신데 네. 저희 직원분이세요. 네.